네, 쉬고 왔습니다. 사실 쉬는 시간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또 맞아. 할 얘기도 왜 이렇게 많아? 아니 할 얘기는 많은데 왜 그때 얘기 안 하고 왜 쉬는 시간에 얘기해요? 지구 공동설이요? 아니 뭐냐면 제가 그냥 다른 얘기를 하다가 아니 뭐그 트랜센더스 영화 얘기도 하고 그 AI가 출연한 영화들이 또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AI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있었어요. 윌 스미스 아이 주연의 맞나? 윌 스미스 아이 나오는 주연. 거죠. 그 애기. 아 맞아.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AI라는 단어. 우리나라는 없나? 우리나라 영화에서 어벤져스 있네요. 어벤져스요? 네. 마포대교에서 찍었잖아. 너네 나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적은 한국인입니다. 독수리 여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랬으면 제가 너무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뭐라는 거야?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저희 막 비서라고 하잖아요. 요새 현대판 비서 시리나 뭐 삼성 뭐죠? 빅스비? 네. 네. 이런 것들도 AI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것들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대답해 주는 것들이 그 뭐 결국엔 데이터가 미리 입력이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그쪽에 학습을 시켰는지 저는 그 과정 같은 게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과정? 뭐 딱히 시리 아니면은 빅스비가 아니어도 아까 전에 빅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뭐 이제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 빅데이터가 얘네들이 어떻게 배워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런 거는 보통 자연어 처리라고 얘기를 해요. NL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연어라는 게 사람들이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언어를 이야기를 하고 그 자연어를 기계가 배워서 우리에게 비서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문장을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장을 모아요. 그렇게 문장을 모은 다음에 그 문장을 다 조각조각 냅니다. 만약에 뭐 고양이는 귀여워 이렇게 쓰면 고양이는 하고 는 자르고 귀여워 이렇게 나눈다든지 아니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다 나눈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 쪼갠 다음에 그 애들끼리 붙어 있는 횟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 전체 데이터 안에서 어떤 단어 뒤에 어떤 게 많이 오더라 어떤 단어 앞에는 뭐가 많이 오더라 그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다 보면 애들이 나중에 다른 단어들끼리 만났을 때도 이 사이에는 뭘 넣고 이 다음에 뭘 넣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슈퍼컴퓨터라고 막 하잖아요. 네. 그게 있어야 이게 뭐 연산이 얼마나 많이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마지노선 정도가 궁금하긴 해요. 컴퓨터에 마지노선? 성능 같은 네. 거? 아니 뭐 시간을 오래 주면 하겠죠. 그런가? 시간이 문제 하긴 아니에요, 뭐 사실. 노가다니까. 시간도 문제긴 하지만 일단 메모리도 충분히 받쳐줘야 되고요. 한 번에 그만큼의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거기에 올려놓고 학습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크지 않으면 중간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뭐 이미지 관련된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GPU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고, 이세돌 9단과 대적을 했던 알파고는 CPU가 몇 개 정도 들었을까요? 또 알고서 웃는다. 저는 유튜브를 봤으니까요. 256개. 256개. 그렇게 해야 돼? 64개? 64개. 정답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이세돌 9단과 붙었던 알파고는 CPU가 1920개 정도 들었고요. GPU가 280개 정도가 소모가 됐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지금 그냥 누구나 AI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정도의 수준을 학습시키는 데는 그만큼의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죠. 그럼 실제로 커요? 커요. 엄청 커요. 종이 천장 이만했대. 공장 몇 개 이런 거. 진짜로? 아니다. 1000 몇 개면은 공장까지는 안 되겠네. 큰 이렇게 넓은 공간에 오. 쫙 들어서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학습시킬 때도 그렇고 게임을 한 판 한 판 할 때도 드는 전기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이세돌 9단이 뭐 이렇게 졌다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 진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은 머신 러닝을 할 때도 그만큼의 컴퓨터가 필요한 거고 게임을 진행할 때도 그만큼의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학습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고요. 추론을 할 때도 성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너무 오래 걸려요. 추론할 때 몇천 대가 그렇게 필요했었다라는 뜻인 거죠? 학습할 때 그렇게 많이 필요했었다고. 그럼 추론할 때는 좀 몇 대면 가능한 거예요? 추론할 때도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네, 제가 들었을 때는 이세돌 구단과 이제 대결을 했을 때 이 컴퓨터가 왜 이 수를 낳는지 설명을 못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왜 그런 특성이 있는 건지 또 조금 궁금하긴 해요. 이세돌 구단과 대적을 했던 알파고는 그냥 일반적인 머신러닝 기법이 아니라 딥러닝을 활용해서 학습이 됐는데요. 그 딥러닝의 특징이 그래요. 우리가 뇌에서 이렇게 뉴런이 막 연결돼 있는 것처럼 딥러닝은 그런 인공신경망이 깊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얘가 그 수를 냈는지는 그걸 개발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고 해요. 진짜 사람 같네요. 그렇죠. 진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리고 아마 설명을 해줘도 얘가 못 알아먹을 거야라고 해서 음, 설명을 안 해주는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네요. 응. 어차피 이해 못할 거니까. 음. 사실 이해 못하는 수가 너무 많이 나왔다 하니까. 음. 그렇군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우리가 어차피 제거할 것들인데. 그렇군요. 그러면 딥러닝의 특징인 거네요. 그러면 그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또 어렵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은 많은데 막상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개발자들도 조차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iOS 나오는 ML이나 이런 걸로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약간 어렵기도 하고 뭐 텐서플로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처음에 입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뭐 미정님께서 추천해주실 만한 뭐 툴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이든지 뭐 유튜브를 보면 되겠지만 네. 일단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 유튜브 친절한 AI를 음흠. 보시면은 차근차근 개념부터 실습까지 따라해 보실 수가 있고요. 프로그래밍을 사실- 모르는 사람들도 들을 수 그럼요, 있다고요? 그럼요. 네. 프로그램 전혀 모르시는 분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라키님이 구독 버튼을 누르셨어요? 좋아요, 꼭. 감사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그 안에 있는 개념도 너무 다양하고 어려워서 뭐 딱 하나로 한 번에 딱 입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잘 없긴 해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개념들도 다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좀 천천히 기간을 오래 두고 차근차근 개념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실습, 머신러닝 실습해보고 머신러닝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딥러닝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AI를 하려면 머신러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딥러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빅데이터 거를 다루고. 빅데이터도 다룰 줄 알고 다 모든 걸 좀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오래 걸리겠죠. 네. 한 가지 영역에서만 보통 담당을 하세요. 그 업무를 하실 때. 이래서 딥러닝 담당자, 뭐 머신러닝 담당자 이런 식인 딱히 그렇진 않고 머신러닝 담당한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이랑 뭐 딥러닝까지 다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말하기를 굳이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는 너무 멋진 영웅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내놓은 기술을 가져다 쓰는 걸 잘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AI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제가 실제로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일은 정말 얼마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모델일 때는 공부를 해서 따로 학습을 시키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잘 나와 있는 AI 기술을 가져다가 내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모델이라는 걸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델이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머신러닝이라는 게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뭔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데이터를 입력해서 학습이 완료된 끝났을 때를 우리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습이 완료된 그러니까 뭐 딥러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정제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정말 인공지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기반 그렇죠.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만들어진- 덩어리. 네. 알고리즘은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 놓는 숫자 그냥 함수의 형태거든요. 네. 거기에 내 데이터가 들어가서 음. 그 알고리즘의 각각의 숫자들의 명확한 숫자가 들어가서 나만의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를 우리는 알고리즘에서 모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 설명해 주신 걸로 하면은 우리가 1과 3과 4를 줬을 때 이 친구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난 이게 덧셈이라고 할 것이다가 합쳐진 게 지금 모델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모델은 이게 플러스를 하는 일이야라고 음. 말해주는 그 행위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플러스를 하는 일일 거고 그 기반 데이터들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나왔어가 합쳐진 게 모델인 거예요. 데이터까지는 포함 안 시키고 어. 그 안에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음. 그 안에서 일어난 과정을 모델이라고 근데 해요. 제가 이렇게 뭐 케라스라든지 음, 텐서플로우의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보면 네, 용량이 네. 적지가 않더라고요. 아, 엄청 그쵸. 크죠. 네. 그러면 그냥 그런 어떤 로직 자체가 그 용량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함수가 단순하면 우리가 그 함수에 뭐 ax 플러스 b다 그러면 a 값하고 b 값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함수가 복잡해지면 차수도 높아질 거고 그렇게 알아야 하는 값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들을 다 쌓여서 모델이 되는 거고 그 모델 안에는 데이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 음. 그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딱 보여주면 얘가 그 모델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낸다. 그러면은 이런 거네. 그러면은 그 모델이라는 게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우회전 깜빡이를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사고 구조가 모델이라는 거죠.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모델이 아닌가요? 그렇죠. 운전을 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네.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게 자격증을 모델. 받았으면 모델이 어. 탄생된 거죠. 아, 공부를 그 해서. 운전면허증이네. 아. 그렇네요. 깔끔했다. 멋있네요. 아 왜냐면 저는 좀 방금 전에 놀랐던 게 네. 저도 이제 모델 같은 걸 많이 다운 받아봤는데 음. 용량이 막 몇백 메가 아, 막 맞아요, 이래요. 맞아요. 네, 몇백 메가씩. 근데 하니까. 그 안에 데이터가 없다는 거에 또 놀랐어요. 네. 저는 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아. 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몇 개 안 넣었는데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 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대단하네요. 사실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iOS,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만들면 사실 10메가바이트 내외거든요. 근데 그 10메가바이트 안에는 거기에 들어간 이미지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들이 모여서 개발자의 10메가바이트가 피와 땀도 있고. 왜냐면 우리가 진짜 피땀 녹여서 만드는 그 결과물이 물론 요즘 한 50메가바이트 뭐 100메가바이트 기본으로 좀 넘어가는 많이 것도 있긴 높아졌죠.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100메가바이트 이상이 넘어가는 앱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물론 유명한 앱들은 많아요. 맞아요. 여튼 근데 정말 그 코드가 몇만 줄, 몇십만 줄이 들어가는데도 그 몇십 메가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미지 포함해서니까. 네. 근데 그냥 그 AI를 위한 단순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모델만으로도 100메가가 그냥 훌쩍 넘는다는 게 신기하네요. 잘 물어봤다 모델. 칭찬해. 잘했다. 그런 거군요. 그러면 제가 정말 푸알못이다. 나는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을 좀 배우거나 아니면 이거 관련된 일을 해보기 위해서는 좀 출발점이 친절한 AI 채널 이후에 아니면 그걸 보면서 좀 병행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채널이 있을까요? 그게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너무 다를 것 같아요. AI를 이용해서 뭔가 기획을 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AI를 활용해서 앱 개발을 하고 싶은 분이 있고 네. AI를 활용해서 웹 서비스를 하고 싶은 분, AI 모델을 만들고 싶은 분 다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AI가 무엇인지 아는 거는 무조건 친절한 AI를 통해서 알게 되면 되는 거고 이제 그 지식을 기반으로 내가 앱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앱 만들기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고 이제 AI를 통한 기획을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기획자를 위한 공부를 하면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AI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두려워하셨지만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 그걸 더 빠르고 쉽게 우리가 시간을 오래 들여야 되는 걸 줄여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도메인에 있든 그 분야에서 여러분 지식 그대로 쓰시면서 내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도와주는 도구를 하나 더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런 AI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큰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AI라는 거, 그 큰 기업 안에서 그거를 개발을 해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발주하듯이 어딘가 이렇게 딱 하청. 하청하듯이 아니면 의뢰를 하면은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뭐 어떤 회사가 있는 건지 뭐 후자일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보통 이제 큰 회사에서는 그 내부적으로 팀이 있어서 모델링을 다 하고요. 그 외에 요즘에 많은 추세는 아마존 웹 서비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AI 기술을 가져다가 쓰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지금까지 쌓아놨던 데이터 양도 어마어마할 거고 구글 뭐 이런 데니까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AI 팀의 직원이 8,000명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쌓아 올라놓은 기술을 따라잡을 바에는 그냥 돈을 주고 그걸 사용하는 게 편한 거죠. 국내는 어때요? 그래도 나름 그래도 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회사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N사나 K사나 다 안에 내부 랩 같은 게 있어서 그럼요. 거기서. 네, 그런 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회사도 자체적으로- 있을 거예요. 나는 노코멘트 할게. 거기도 많이 굴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웬만한 대기업들은 그래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긴 한데 이제 그걸 어디에 쓰는지가 좀 다른 것뿐이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AI 스피커들 있잖아요. 네. 네,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 시키면 얘가 대답하고 맞아요. 그게 실제로 인공지능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주면 그 친구가 점점 똑똑해지는 이유가 이 사람들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학습을 또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놓고 그걸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게 이제 AI 버전업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사투리로 해보는 거. 그래요? 네. 되나요? 어디였더라? N사였나? 사투리 돼요? 인식을 해요? 아니 이제 가르치려고 했었다. 가르치려고. 네. 그래서 잘 막 됐나요? 잘 됐다고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어. 네,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다 알아들었다 정도? 근데 그게 문어체가 아니다 보니까 음. 사실 우리가 말은 사투리를 써도 그 글은 표준말을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참 컴퓨터는 어려울 거예요. 전라도 거시기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뭐로 이거는 사람이 그 느낌으로 아는 맞아요. 그거를 그 문맥을 AI, 통해서 얘는 알아야 학습하기 되는데. 어려울 텐데. 그게 AI, 그게 딥러닝, 그게 어렵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음. 거는. 사실 시리도 그냥 시리야지만 음. 그걸 사투리로 부르면 인식을 못 하거든요. 억양 때문에. 시리? 맞아요. 시리야. 부른- 시리야. 지금 부르면 얘가 응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부를 수가 없는데 저도 억양을 다르게 부르면 얘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의 억양을 알아요. 부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부르는지를 알고 있어요. 아까 나가셨을 때 근데 지원자가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갑자기 찾더라고. 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렇군요. 뭐 자고 일어났을 때나 기쁠 때는 안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부를 때는 대답을 안 해요 또. 근데 아내 전화기는 아내 부르면 대답을 하죠. 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시리아 했는데 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받고 음. 대답한다. 네, 그렇죠. 제 거는 대답을 안 하잖아요. 이런 거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계속 학습이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거는 뭐 그러니까 내 동의 없이 기밀 아닐까? 맞아요. 그렇지는 않고 네. 시리야. 시리아는 계속 얘가 그 알고 있고 그 음파가 들리면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건 모르죠. 그거부터는 이제 서버로 보내요. 무슨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한테 시키는 거. 네, 내가 시키는 거는 얘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겁나 빠른 서버로 보내서 그거를 해석을 한 다음에 어떤 걸 다시? 실행을 해야 되는지 이 디바이스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은 기기는 시리를 사용할 수 없죠. 왜냐면 그렇구나. 모델은 겁나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100메가, 200메가라는 모델을 다운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운로드 받는 모델이 사실 이런 거예요. 사진에서 개를 골라내는 거, 아니면 사진에서 뭐 꽃을 골라내는 거, 그 모델만 하더라도 몇백 메가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얘기하는 걸 알아듣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모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본체가 아닌 거네요. 한번 집에 그쵸. 갖다 놓은 건 그죠. 네. 당연한 그래서 얘기지만. 얘는 그냥 이제 보내주는 네. 이제 정거장일 뿐인 거죠. 그쵸, 그쵸. 아마 들고 다니려면 아까 이만한 거
보찜을 이제 하드디스크 보찜 메고 그쵸. 다녀야죠. 무전기 메고 다듯이. 근데 대답을 안 해. 기껏 메고 네, 왔더니 약간 그런 불상사가. 그럼 인공지능은 막 분야가 진짜 너무 광범위해서 음. 딱 이제 뭐를 배워야 된다 이런 것이 사실 없네요. 없다라기보다는 그럼 이제 이런 기초 소양 기초 개념? 요즘 이제는 배워야 뭐 될 게 왜 이렇게 많아? 대학교 뭐 학과 같은 게 생기지 맞아요, 않았나요? 맞아요. 네. 있는 과도 있고 거의 다 특강으로 지금은 다 진행을 네.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그런 IT 쪽 키우려고 마이스터고 같은 것도 네. 아마 그때부터 시작을 할 것 같던데. 근데 요즘 마이스터고가 많이 죽었대요 예전보다. 이- 우리나라 IT 선진국 돼야 되는데 선진국이지 않나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오래전 얘기라. 네, 다시 듣고 오세요. 2화쯤일 거예요. 네. 1화인가 알겠습니다. 2화쯤에 이와? 얘기를 했었는데 어. 빨리 IT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데요. 코딩도 배워야 되지, 파이썬도 배워야 되지, 그리고 인공지능도 배워야 되지.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미정님이 하시는 역할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희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기획자라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뭐 인공지능을 만들 때도 그런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실 거잖아요. 그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은 개발자, 기술자들이 하는 거고 그 기술을 만들었을 때 그 기술을 어떻게 서비스에 녹여내느냐 그걸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그걸 할 때는 또 기획자분이 필요하신 건데 우리가 제일 유명한 뭐 개랑 고양이 사진 찍었을 때 분류해주는 그런 기술은 이제 누구나 쉽게 학습을 시킬 수 있고 만들 수 있어요. 그 모델을. 정말요? 그럼요. 저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유튜브를 여러분들도 본다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나도 했어. 그렇군요. 코드 한 줄도 치지 않아도 이제 누구나 그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을 만들면 뭐 하겠어요? 이미 더 좋은 모델이 있는데. 아니요, 그 모델을 써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좀 사업하지 마세요. 네. 그렇군요. 순수해서 그래.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그냥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잘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녹여내서 사용자에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내보낼지는 기획자 그리고 뭐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투리 아까 말했던 그 사투리 모델도 있나요? 아직 없어요. 만드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걸 만들어서 어디에 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거의 영화 평론가야. 거기에 이제 사투리 방언 이런 거 모아놓은 사전을 만들잖아요. 맞아. 우리 것을 잃지 않기 위해. 그런 방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러면 그 모델의 저작권은 없어요? 맞다. 모델의 저작권은 모델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모델을 만들 때 썼던 데이터들의 음. 저작권이 아직 불명확해요. 그죠. 와 그러면 그리고- 정말 크롤링 음. 데이터로 그냥 만들어도 내 거네요.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돼 있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었는지 굳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놔야겠네. 그렇죠. 미리 만들어야겠네. 빨리 부산 사투리를 만드세요. 빨리 만들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이 생기면 바로 음. 내야겠네. 근데 이쪽 분야의 특징이 그런 모델들을 다 그냥 오픈 소스로 다 공개를 많이 해요. 본인이 만든 걸. 굳이 돈 받거나 그러지 않고. 저 좋은 생각 났어요. 부산 사투리 사실 그 진짜 저는 못 알아듣겠거든요. 진짜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 부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면 처음에 가면 진짜 당황을 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제주도면 텐데. 이해하는데. 아니 그쵸. 진짜로 저는 처음 가서 되게 알아듣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좀 그 이렇게 세게 쓰는 그 아버님들 말은 되게 알아듣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억양이 남아 있어도 듣기가 괜찮은데 거긴 아예 단어가 달라 버리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사투리 번역기 이런 거. 번역기? 네. 저 진짜 처음에 이제 경상도 내려가서 이렇게 어른들이랑 말씀 나누고 할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서 얘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익숙해져서 들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전 강아지 언어 번역기. 그런 건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고양이 언어 번역기. 그게 언젠가는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오. 물론 추측이겠죠. 네네. 실제로 걔네는 아니지만 그쵸. 그게 대박이 날 텐데. 일본에서 만든 거 고양이 번역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고양이 야옹 해서 해봤더니 그런 거 쓰지 마라. 그렇게 나왔다고. 오. 힘들 것 같긴 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걔네가 무슨 의도로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학습을 맞아요. 시키는데 그치 학습을 시키기가 어렵겠다. 고양이가 시킬 거 아니잖아. 그렇죠. 또 어떤 천재가 나올 거예요. 고양이 천재. 전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영웅일 필요는 없다. 영웅이 도래한다. 그럼 AI가 제대로 모델링이 되려면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할 그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느낌인데 그럼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를 하느냐 아니면 모델을 위한 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가정 이런 걸 한 다음에 거기다 데이터를 넣는 거잖아요. 그것이 더 우선이냐? 중요한지. 이게 참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AI를 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링 작업은 요즘은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요즘은 AI가 단순히 영화, 책, 음악만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도 추천을 해줘요. 너 이런 데이터 있구나. 이런 알고리즘을 쓰는 게 어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제나토니님 이제 곧 직장 잃겠는데요? 저는 미래는 원래 개발자가 아니에요. 네. 저의 꿈은 돈 많은 백수. 저는 옷장 사기 때문에. 와. 옷도 AI가 추천해 줄 거 아니에요. 옷도 팔 거 아니야. 응. 더 잘 만들어서 옷도 디자인하고 어떻게든 직업을 없애. 드론으로 배달해주고. 나만 그러지 않을걸? 여기 미정님 빼고는 다 인공지능에 일 안 하는데? 이제 배워야겠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러네. 미정님도 그것도- 잃겠네. 그럼요. 모두가 안전한 곳은 없네요. 이럴 바엔 그냥 다 없어지는 게. 그럼 모델링이 지금은 컴퓨터가 AI가 모델링까지 그럼 해준다는 많이 말씀이신가요? 어느 정도까지 좀 쉬운 모델인 경우에는 해주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깡패라는 건데 음. 그러면은 우린 이제 곧 구글에게 지배당하는 거 아닌가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구글이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지도 않고 모든 네. 모델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럼 지배는 근데 안 하죠. 이건 그러면은 좀 법적인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런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을 할 음. 것이냐 그런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작년인가 다른 세미나 가서 들었던 내용인데 그 구글에서 우리 보통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제품들 갖고 싶은 거 검색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임산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열심히 막 우리 딸 뭐 사줘야지 하면서 막 검색을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안타깝게도 그분이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분들의 마음은 이제 그런 보지 제품들을 않았으면.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런 제품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트위터에 올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검색했던 거는 그렇게 잘 추천을 해주더니 내가 유산을 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고 했는데 왜 그런 걸 반영을 하지 않냐 라고 해서 그 이후로 굉장히 좀 센세이션이 됐었어요. 너무 잔인하다. 네, 그쵸.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쿠팡. 봤던 것만 계속 보여주는 거니까. 맞아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그런 광고를 보여줄 때도 사용자에게 왜 이 광고를 보여주게 됐는지 이 광고가 뜬 이유를 같이 제시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보고 싶지 않으면은 보지 않고 어떤 네. 이유로 보고 싶지 않은 건지 그래서 선택하게 그 있어서. X 표시가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야죠. 맞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그렇게 함부로 넘겨주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건 둘째치고 우리 예전에 익명정보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네네. 익명정보도 사실 개인정보에 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유추가 되니까. 네, 머신러닝 한 친구한테 야 이거 누군지 찾아봐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좀 무서운 거고 너무 나 그러면은 이런 지금 AI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투력을 키워야 되는지 전투력. 네. 그런 네. 네,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어떻게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렇죠. 나의 정보는 소중히 지키되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활발히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어려운 문제겠지만 네, 사실 것, 저도 네. AI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공부를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일자리 다 뺏기고 인간의 능력을 얘네가 다 뛰어넘을 건데 그런 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키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맞아, 이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봐도 다 10년 뒤에 일자리 뺏기는 문제, 뭐 아니면 변호사도 이제 필요 없다, 뭐 회계사도 필요 없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맞아요. 무섭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다 거치면서 없어진 일자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뭐 마부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예전에 엄청 많았지만 이제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어요. 자동차 관련된 그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고 뭐 기사가 공장. 생겼죠. 그렇죠. 그쵸. 버스, 뭐 택시. 그런 식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없어지는 직업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새롭게 새로운 일자리가 있을 거고 우리는 그냥 그런 것들을 무조건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시대의 흐름이구나 이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니까. 역사를 반추해보자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예전에 자동차 처음 났을 때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람 하나 타고 있긴 하지만 사람이 발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생명체도 아닌데 그 굴러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 사탄이 들었다. 악마가 끼었다라고 생각을 그쵸. 했고 제가 사람을 다 죽일 거다. 피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사진기도 그렇죠. 맞아요. 어, 사진기 영혼 영혼을 뺏는다고. 그렇죠. 이제 누구나 다 찍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행동을 셀카를 찍잖아. 그래서 내가 요즘 매일 혼이 나가나? 시대의 흐름에 잘 맞게 그냥 가면 된다. 음.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저희 얘기를 또 들을진 모르지만 이거는 조금 뭐 힘 있는 기업들이 나서서 조금 미리 그런 맞아요. 것들 방지책 같은 거를 서로 뭐 상호 합의하에 뭐 구글이나 뭐 MS나 애플이나 우리나라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그런 분들께서 이제 좀 법적인 그런 거나 아니면 조항 같은 거를 좀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걸 역사를 반추해 보면 거의 경제 논리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럴 일은 좀 없을 거예요. 그들 마음대로 왜 휘두르겠지. 우리의 기를 죽여요?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돼. 다음 주엔 다른 게스트가 저 대신에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죠. 그쵸? 네. 국민청원이라도 올려야지 뭐. 네. 근데 정말 좀 물론 먼저 겁을 내는 거는 좋지는 않겠지만 좀 어느 정도 선을 그쵸. 그어놓을 수 있는 네. 선제적인 법안. 제가 먼저 이런 규제나 법안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건 좀 걱정이 돼.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선제적인 규제는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좀 우문일 수도 있는데 인간이 어쨌든 만든 규제를 아까 얘기한 대로 AI가 지켜주게끔 세팅은 하겠지만 이게 네. 유의미한가 결국에는 나아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통제를 할 자신이 있어서 하고 있는 거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대답을 뭔가 갖고서 하시지 않을까요? 현문이네, 현문. 네. 어떠세요? 어떠세요? 왜 사실 저는 AI가 막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나는 인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라든지 인간을 속여야겠어라는 지식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는. 왜냐하면은 일단 인간이 준비한 데이터, 인간이 기획한 대로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만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은 이미지 분류 같은 것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잉어 사진을 분류하기 위해서 잉어 사진을 막 학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잉어를 판별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판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잉어를 잡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을 들고 손으로 잉어를 잡고 사진을 찍어요.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기계는 그냥 손가락이 있는 사진, 손가락이 없는 사진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갑자기 막 세상을 지배해야겠다. 에이 바보네.
맞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에요. 너무 힘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따지니까 진짜 지금 좀 괜찮은 AI를 만든 개발자분들이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역시 존경스러워. 사람이야. 사람이 먼저다. 그럼요. 샤비. 자비스. 근데 진짜 컴퓨터는 0이랑 1밖에 모르는 바보다라고 저는 맨날 얘기하거든요. 근데도 무서워했던 게 좀 부끄럽네요. 무서울 수 있죠.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길 것 같아? 안심이 되긴 하는데 영화가 사람을 이렇게 망쳐놓는다니까. 영화를 맞아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바보 상자라고 영화가 하잖아요. 바보 현실이라고 상자. 생각하는 사람이 안 되는 바보 거 아니야? 상자에 빠져가지고 그러시면 안 영화는 돼요. 죄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런 거네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 네, 그쵸. 결론은 뭐든지 새로운 세상은 나올 거고 어차피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는 맞아요. 바보니까 우리 인간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맞아요. 없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 사람이 잘해야 되고 쓰는 사람이 잘해야 돼요. 사실 자동차도 빨리 달려서 누군가를 치어 죽일 수는 있지만 그건 자동차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모는 사람이 음.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AI도 쓰는 사람이 잘 관리하고 거기 관련된 법규들을 잘 만들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어렵고 무서운 미래는 안 올 것 같아요. 급발진 너무 나잖아요, 다행이다. 급발진. 급발진도 이제 만드는 사람이 잘못한 거. 그렇죠. 잘못 만든 거니까. 나도 그 생각했거든 방금. 근데 오. 그거 말했다가 또 혼날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만드는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렇군요. 만드는 사람들이나 그걸 쓰는 사람들을 잘 규제함으로써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무서운 미래가 오지 않게끔 할 수 있다. 문제는 사람은 규제가 안 돼. 인성 면접을 맞아요. 잘해야겠네. 맞아요. 인성이 네. 중요한 거죠. 사람이 규제가 안 된다니요. 이건 좀 사람은 규제가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법이 일단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 죽여놓고 법. 맞아. 그냥 다 죽이면 되는데. 여기 비관론자 대 지금 당신은 AI 만들지 마. 여기 말해. 저는 선한 AI를 만들겠습니다. 네. 빅히어로 같은 거 만들어서. 허 같은. 네, 허나 빅히어로. 그러네요. 이게 진짜 양날의 검이라서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되면 인간의 삶에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기왕지사 좀 만들어서 발전시키면 저는 아까 그 임산부 얘기가 너무 충격이어서 좀 더 사람하고 비슷하게 공감할 수 있고 좀 더 센서티브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 소름 돋을 정도로. 그랬으면 좋겠어.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소름 돋네. 그땐 무서울 걸. 아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감동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맞아. 근데 이게 그거를 평생 이제 곁에 두고 자란 세대라면 그게 당연해질 것 같아요. 이제. 그쵸. 지금 뭐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은 당연하다. 맞아, 네. 맞아. 인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약간 로봇이 없어? 막 이러고. 애완용 로봇 이런 거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너네 아빠 아직도 혼자 운전해? 약간 이런 거 나오는 거지. 그게 뭐야? 야 진짜 매력적이다. 차를 몰 줄 알아? 와 자동차 등록증 자격증이 있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제 약간 자동차도 스마트폰처럼 그냥 버튼 누르면 가고 서고 전화 걸리는 것처럼 그냥 목적지 입력하면 가는 그냥 그런 기계가 될 거잖아요. 저 되게 웃긴 거 예전에 본 게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뚱뚱해지고 게을러진대요. 손가락만 갑자기 생각났어. 이렇게 맞아, 길어지는 맞아, 거죠. 맞아. 네, 막 진화한다고. 맞아요. 점점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화번호는 꼭 10개씩 외우고 다니세요. 저 옛날엔 전화번호 잘 외웠는데 요새 진짜 못 외우겠더라고요. 맞아. 옛날엔 친구들 집 전화번호 다 외웠었는데 아, 맞아. 요즘엔 전화번호 외우는 친구 없잖아요. 저는 친구가 없어요. 뭐야? 아니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죠. 나 너무 놀랬다. 우리나라에선 119랑 112만 외우면 됩니다. 그렇죠. 간첩 신고는 113. 120은 뭐예요? 다산 콜센터인가? 콜센터. 아. 그 정도는 외웁시다. 111은 간첩 신고? 113이요. 113이요? 111은 뭐지? 있는데 그 111도? 국가 날씨 이런 거가 날씨. 있었고 막 아, 그랬는데. 맞아. 뭐 날씨 정보 전화로 알려주는 게 있었다고 삼촌이 그랬어요. 있어요. 3초. 요새는 없어요? 잘 몰라서 아니 있지 않아요? 모르겠는데. 그 114 전화하면 요즘에 114도 아직 있어요. 진짜요? 네, 전화번호 알려주는 서비스. 문자로 번호 근데 보내주던데요. 휴대폰으로 114 누르면은 그 통신사랑 연결되잖아요. 지역번호 지역번호 눌러야 돼요. 누르고 지역번호 누르고 114 하면은 그 지역 전화. 정말 잘 센다 얘기가.
네. 이제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제 114도 네. AI로 되겠지. 어. 어디 횟집 알려줘. 실제적으로 그 막 CS 봐주는 봇들도 네, 결국엔 네. AI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챗봇도 요즘 많이 나오고 아, 있고. 챗봇. 그 뭐지 이제 막 온라인에서 어떤 상담을 원하십니까 했을 때 채팅으로 입력하면은 네. 그걸 분석을 해서 음. 어떤 메뉴로 안내를 맞아요,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어, 이게 저도 아닌데 너무 힘들어. 너무 부정확해. 맞아. 상담사 불러와. 전 그래서 끝까지 듣고 항상 0번을 누릅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직 걱정할 수준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근데 돼요. 또 하나 그게 나오는 게 네. 걱정거리가 나오는 게 저희 부모님 세대 음, 적응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쵸. 지금 키오스크 같은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근데 반대로 이게 더 정말 편하려나? 고도화되면 말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어르신들은 사투리도 많이 쓰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빨리 사투리 모델 빨리 해야 된다니까. 네, 제가 진짜. 경상도 지방은 평소에 쓰지 않던 사실 지금 막 인터넷에 사용되는 은어나 슬랭들이 네. 막 표준어가 되고 있는 세상인데 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개발자도 젊은 층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네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줄임말을 요새 말을 하면은 알아듣나? 오히려 더 많이 음, 알아들을 음.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폐가 이런 해봐야겠다. 거 알아듣고. 웹에 훨씬 그 데이터가 훨씬 많으니까. 질 이런 거 해봐야지. 아 그거는 언제쯤? 저희 아버지가 쓰던 건데. 망가 이런 거 몰라요? 하이로 몰라요? 요즘 하이로요? 네? 그게 뭐예요? 2만 있어요. 금전 2만. 그래요. 무릎을 탁 치고 넘어가요. 그 AI 같은 경우는 이 도서관만큼의 분량도 뭐 몇 시간이면은 다 소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소화한다고 해서 저는 되게 똑똑한 친구인 줄 알았거든요. 하드웨어가 막 충분하면 소화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모델링이 정말 잘 되면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이 잘 되나요? 적은 데이터로 학습은 가능한데 그러면 좀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 외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적절하게 반응을 못하는 당황하는 거죠. 네. 예외 처리가 안 되는 거구나. 우리도 교과서만 보고 공부를 하면은 전교 수능 1등하죠. 그렇죠. 음. 교과서만 보고 요새는 또 사교육이 중요해. 아, 그러니까 다양하게 문제를 음. 보는 게 중요한 것처럼 머신도 똑같아요. 다양하게 보는 게 음. 좋은 거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데이터가 많다고 하더라도 정제가 안 돼 있으면은 맞아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그럼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럼 모델을 만들어주는 사람도 중요하고 빅데이터 전문가도 중요하고 그럼 또 뭐가 중요해? 그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쵸. 그렇죠.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 삼박자를 다 갖췄네요. 우리 라키님은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이걸 어디다 활용. 써먹을지 알 수 있겠고. 야곱님이 개발하시고 저 못하니까 하시고 저는- 저는 해설하고 오, 아니요, 백수 하셔야죠. 나는 팔아야지. 옷 만들어야죠. 제 옷 장사를 그럼요. 자꾸 백수 만들지 마세요. 근데 알면 알수록 진짜 재밌네요. 근데 음. 무서웠는데 이제는 좀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나도 한 번쯤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럼요. 물론 만들어봤지만 예제를 따라해서 만든 거기 음. 때문에 우리 미정님이 친절하게 알려줘가지고. 근데 저도 막 만들고 싶은 게 있긴 한데 네.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뭐 OCR 네, 데이터 사용해서 조금 뭐 걸러내는 작업을 뭔가 생각한 게 있었는데 욕 같은 거, 그렇죠. 오. 네, 엄마 욕 같은 거. 그렇죠. 네. 다 뱀 먹여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아마 유튜브를 보고 미정님 음. 유튜브를 보고 한번 잠깐 한번 발을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OCR이라는 기술은 글씨를 보고 그거를 이제 텍스트로 판별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글씨를 쓴 걸 보고 이제 그걸 컴퓨터가 이게 어떤 텍스트구나라고. 핸드폰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맞아요. 맞아요. 네, 바뀌는 그게 거. OCR 네. 기능이에요. 맞아요. 이미지를 텍스트로 바꿔내는 거. OMR도 있고요. 그렇죠. 밀렸으면 큰일 나죠. 5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네. 우리 요즘도 쓰나요 그거? 네. 다행이다. 또 옛날 사람이라 그럴까. 원래 야구는 OMR부터라서 그럼 죄송합니다. 반응이 오늘 좀 그렇다. 그래요. 웃기다. 미정님도 처음에 무서웠는데 요즘엔 이제 재밌어 하시는 네, 요즘에 해보니까 얘가 그 위험한 애는 아니구나, 그냥 어렵구나, 힘든 애구나.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앱을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모델링을 했거든요. 네. 그 앱이 어떤 앱이냐면 아침에 우리가 보통 알람 소리 들으면서 일어나면 이렇게 막 찌푸린 얼굴로 일어나기 싫은데 이러면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루의 시작을 좀 웃으면서 하면 그날 하루가 즐거울 것 같아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자기 셀카를 웃으면서 찍어야지 알람이 꺼지는 앱이에요. 셀카 찍을 때 웃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 사진을 보면서 그러니까 웃으라고 만든 거잖아요. 웃을 수가 없잖아. 너무 그 약간 포커싱된 네. 것 같아서. 그래서요, 근데 네. 그래서 그거를 네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죄송해요. 만드는데 궁금해서 너무 사실 뒷얘기가. 사람의 그 얼굴 사진을 가지고 표정을 분석해주는 모델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 큰 회사,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훌륭하신 히어로 분들이 해서 올려둔 것도 있는데, 익명의 제보자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요, 그분들은 이름을 자기 이름 내걸고 그렇죠. 이렇게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해주시는데 그런 데는 뭐 긍정, 부정, 화남, 뭐 슬픔, 우울함, 무표정, 놀람 이렇게 다양한 표정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다 필요 없고 웃는지 안 웃는지 두 개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진을 한 10만 장 정도를 얼굴 사진을 다 모으고 제 사진도 찍고 같이 작업하는 친구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앱 개발하는 것도 오래 걸리긴 했지만 네. 그 데이터 처리하는 데만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일일이 보고 이게 웃는지 아닌지 포획부터 다 따라하고 중복 사진 제거하고 그다음에 뭐 비율 맞추고 그런 거 하느라고 시간 거의 다 쓰고 그 어쨌든 뭐 다 심어서 학습시켜서 심기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냥 있는 거 쓰면 편한데 왜 그런 거 쓰냐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얼굴 찍으면 진짜 못생겼거든요. 근데 그거를 찍었을 때 만약에 제가 있는 서비스를 쓴다면 서버를 통해서 그 이상한 사진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꺼림칙하잖아요. 찝찝하죠. 저도 꺼림칙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학습을 다 시켜가지고 학습된 모델만 핸드폰에 심어서 네트워크는 절대 타지 않도록 내가 찍은 내 얼굴이 나가지 나가지 않게 않게 하겠다. 응. 중요한 거 같아요. 근데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그렇긴 해도 나중에 혹시라도 궁금증이 들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저도 사용자니까 네. 제가 사용할 때도 이걸 어떻게 써야겠다. 아마존에 보내기 싫으니까. 보내기 싫죠. 네. 그런 사진 그래서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모바일 개발자인데 이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있는 걸 쓸 거냐, 내가 만들 거냐, 만들 거면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 건가 그런 것들을 판별하고 그냥 쓸 수 있으면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야곱님 뭐 만들고 싶은 거 없어요? 저요? 네. 그런 욕심이 별로 없네. 아, 근데 그런 건 해보고 싶어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의 현재의 기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 요새 배우자 기분 파악하기 어려운가 봐요. 힘드세요? 아니요, 그렇지 사람 않고. 속을 모르겠다는 둥. 네. 아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이제. 비싼 걸 사가요 그냥. 내 거. 네. 어디 이렇게 미팅 가고 하면은 네.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아.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인사치레를 하는 건지 사실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이게 진짜 웃음인지 가짜 웃음인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가짜 웃음이라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 사진을 잘 학습시키면 그런 것도 판별해 볼 수 있지 미세할 않을까. 것 같은 그 정말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센서티브한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뭘 착용하고 있어야겠죠. 이 심박 뭐 이런 거나 그런 뭐 것까지 그런 다 들어가야 될 것 것까지. 같은데. 아니 이렇게 카메라로 안 되나? 그냥 표정만? 표면적인 것만 네, 네. 판단을. 갑자기 잠시만. 근데 이게 너 가짜로 웃었어? 이렇게 되는. 이게 웃음은 알수록 마상. 웃음은 웃음은 되게 판별하기가 그나마 쉬운 편이라던데. 쉽다고요? 네. 눈 모양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미정님 앱 이름 뭐예요? 제 앱 이름은 브리고요. 브리? 브리. 그리고 무료 앱입니다. 네. 광고도 없는 무료 앱이라서 아침에 좀 개운하게 즐겁게 일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해봐야겠다. 아침에 사진 찍으면서 한번 웃고 나중에 찍은 사진 보면서 다시 한번 웃고. 그쵸. 그게 더 중요하네. 얘 왜 이렇게 음. 못생겼어? 이러면서. 근데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그 사진 다 지운다고 하더라고요. 바로바로. 사진 저장 안 되는 기능 만들어 달라고. 사진첩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나요? 본인 애플 그 사진첩 말고 그 앱 안에 있는 앨범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네.
브리. 브리. 아 이게 근데 플레이스토어에는 없죠. 네, 앱스토어에만 있습니다. 스토어용이구나. 왜 못 찾겠지? 이제 아이폰으로 아, 영어로 쳐야 돼서 영어 스펠링이 뭔가요? B R I E E E. 오. 무슨 뜻이에요? 브리. 아 제가 치즈 좋아하는 아니고? 치즈 이름인데 네. 아침에 이렇게 브리치즈. 네. 오. 치즈 하듯이 브리. 브리. 브리치즈 맛있어요. 난 맛있어요. 아이 트리플인 줄 알았어. 아. BI 트리플이. 그렇지. 죄송. 나 진짜 현우 터졌어. 죄송합니다. 개발자 개그. 우리 했잖아요 아이 트리플이. 그렇죠. 네, 했죠. 저는 오히려 그 뭐지 이 사진들을 그 서버로 안 날리는 것을 마케팅으로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시리처럼 밖으로 안 내보낸다고.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쵸, 그쵸. 찍으면 내 핸드폰에 있는 줄 알지 그게 어디 타고 맞아, 나가는지 맞아요.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 뭐야 그 AI 스피커도 그냥 걔가 알아서 대답하는 줄 알지. 맞아. 그게 뭐 네이버 서버로 갈지 카카오 서버로 갈지 모른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무조건 네이버로 갑니다, 여러분들. 카카오로 가고요. 되게 햇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채택 기간에 걔한테.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다 배우고 있어요 네. 지금. 거르고 있어.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끝말잇기를 하자 그랬더니 바로 그냥 산기슭 뭐 이런 걸로 쳐버리더라고. 오, 진짜요? 맞아요. 산기슭이 아니었나요? 너 제라늄이었나 뭐 하여튼 이상한 처음 들어보는 단어로 인정이 없어요. 제가 인정. 이겼죠? 방금 똑같았어. 그랬어요. 충전해주지 마요. 전원을 끊으면 이제 하지만 그는 잠들지 않지. 맞아요. 왜냐면 꺼진 척하거든. 배터리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오늘 떠들다 보니까 진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몰랐던 아궁이들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조금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I 시대는 우리가 막거나 돌이키거나 할 수 없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직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좀 긍정적이고 약삭 빠르게 그 기술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AI를 배워야 됩니다. 자신의 주가를 높일 수 있는. 라키님 배울 게 너무 많은데? 그러게요. 어떡해. 파이썬 이제 배우지 마. AI. 파이썬 몰라도 AI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케라스는 파이썬으로 하나요? 네, 케이라스는 파이썬으로 합니다. 파이썬을 배우세요. 파이썬이 답이네. 네. 그래. 꼭 내가 올해 안에는 그럼 얼마 안 남았어요. AI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받아들여라.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또 있다면 꼭 끝나고 친절한 AI를 검색해 주세요. 그렇죠. 구독. 네. 라키님은 AI로 뭘 해보고 싶어요?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는 조금 무서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말을 할까 하다가 말을 만 게 이게 또 영화 얘기처럼 넘어가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에 보면 네. 이 사람의 그 미래에 이 사람이 저지를 범죄를 미리 이제 예측을 해서 이건 예언이죠. 이제 그건 네.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예언자들이 예측을 한 걸 예언을 한 걸 가지고서 사전 범죄 예방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근데 최근에 네네. 너무 이제 좀 사악한 범죄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드는 음. 생각이 어떤 그 범죄에 대한 것들도 이 데이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범죄 심리학자나 네네. 프로파일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뭔가 활용을 해서 좀 이렇게 마이너리티 예측을. 리포트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 해야 되지? 사전에 뭐 체포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냥 어느 정도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한편으로는 또 위험한 발상인 거잖아요. 그쵸. 감시. 사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이 부분 드러내줘요. 수면으로? 당당하시네. 그렇군요. 네. 오늘 들으면서 어땠어요? 많은 얘기들 또 오늘 들었는데. 저는 진짜 파이썬 말고 AI 할래. 아니 근데 AI 하려면 또 파이썬이 있으면 매우 좋죠. 매우 좋은데 지금 네. 올해도 얼마 안 남았고 아직 반도 안 됐는데? 저는 절 알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그러니까 생소하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무서웠는데 알면 알수록 재밌고 기왕지사 그리고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면은 정말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활용해보고 싶다. 저는 만들 자신은 없고 사실 잘 활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더 발전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저는 아주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뜬구름처럼 알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개발자이기도 한데 실제로 뭐 인공지능을 개발해 본 적은 없으니까 어떤 것들이 있고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의 약간 디테일을 좀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뭐 약간 안심이 됩니다. 무서웠지만 그래도 이제 이제 무서운 건 많이 사라졌는데 오히려 제가 맨날 하는 그 약간 위험해질 수 있는 아니면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그 뭐라고 하죠? 저희 했던 접근성. 네, 접근성, 음. 네,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고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제 앞으로 바로 다가올 미래니까. 제가 나중에 돼도 확실히 엄청난 발전이 있을 텐데.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은 집에 가서 ML을 한번 뚝딱뚝딱 해보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빨리 해보고 싶네요. 네, 저 지금 해보고 싶어갖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프로그래머가 되면 이렇게 돼요. 막 이거 배우면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 저도 빨리 해보고 싶네요. 저도 근데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참 무슨 문제가. 영화 매니아야? 오늘 볼 영화 많죠. 여러분들 안 봤던 거 있으면 뭐 마이너리 리포트, 이미테이션 게임, 그리고 게임.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그리고 AI, 트랜센더스, 네. 빅히어로. 어벤져스. 여튼 영화를 너무 매트릭스도 네. 그렇죠. 매트릭스는 꽤 지난 영화죠. 94년도, 96년도, 그래요? 90년 지난 세기에 저 나왔습니다. 태어나기 맞아요. 전이네요. 태어나기 그렇죠. 전이에요. 네. 꽤 지난 영화라 저도 나중에서야 봤는데 엊그제 본 것처럼 생생하더만 거짓말은. 빨간 약 먹을래요? 그러면 영화처럼 될 세계를 상상할 때마다 되게 무서웠거든요. AI 생각하면 또 막 뭐 10년 안쪽에 일자리의 60%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었고 사실 지금도 의심을 좀 거둘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미정님 말씀대로 새로운 건 생겨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또 일견 들기도 해요. 흘러가는 대로. 뭐 설마 굶어 죽게 하겠어? 진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야 빠른 납득. 아니 좀 이렇게 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아직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나 지금 당장 내일도 걱정인데. 네, 뭐 그렇긴 한데 걱정해봐야 쓸데없는 걱정이니까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초보 단계니까, 그러니까 AI의 첫 걸음마를 뗐다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좀 이것들을 잘 정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지구 환경 먼저 살리고요. 그래서 정말 유익했어요. 저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해야 할 일도 많으니까 AI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좀 소홀했는데 오늘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빅데이터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첫 게스트였는데 미정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유튜브나 뭐 그런 건 해보다가 이렇게 팟캐스트 처음 해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즐겁고 재밌네요. 이렇게 함께 한 뒤가 공간에서 굉장히 좀 끊기시네요. 이거 방송 사고인 거죠? 마이크가 이상했던 거지? 커버린 그랬던 것 같아요. 한 공간에서 각자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의식의 흐름대로 그렇죠. 약간 리모트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앞에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음에 또 한번 초대해 주시면은 아유, 보고 그럼요. 싶습니다. 네. 좋죠.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열려 있으니까 그냥 고정으로 나오셔도 고정. 돼요. 맞아요. 안 바쁘시면. 네. 그럼요.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같이 자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고정으로 나오셔도 돼요. 맞아요. 뭐 항상 4명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뭐 시간 안 되는 사람은 안 올 수도 나 있고. 가라는 거네. 오늘로써 이제 백수. 기가 막히게 알아듣네. 응용력이 그냥 아주. 눈치가 있어. 그럼요. 이 눈칫밥은 이렇게 잘 드시겠어요? 어차피 욕하면 자를 거죠.
아니요, 욕하면 그대로 내보낼 거예요. 아, 내 거는 드러내지 이제 어. 드러내지 어. 쓰면. 얼굴까지. 아. 오케이.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